안녕하세요. 강한 친구 법무법인 센트로TV의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종교시설 분쟁의 현장을 전하는 따끈따끈한 판례 소식. 이번에는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가 종교시설 측을 대리하여 지난 2024년 12월 얼마 안 됐네요. 그때 전부 승소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원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나 사찰, 성당 등 각종 종교시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시청해 주셔서 종교시설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역사 깊은 성당, 그리고 그 옆에서 벌어진 고층 아파트 재개발과 치열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현동 성당을 들어보셨을까요? 1957년에 설립된 이곳은 약 3,700명의 신도들이 이용하는 서울 서대문구 대표적인 종교시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현동 성당에서는 매주 15회 이상의 미사를 비롯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고, 사제관과 수녀원에 사장님들 그리고 수녀님들께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바로 옆에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며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은 28개의 동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성당 바로 옆에는 최고 19층짜리 건물을 세울 계획이었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조권 침해, 사생활 노출, 그리고 도로 침범 같은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핵심,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조권 침해, 사생활 노출, 도로 침범, 이것입니다. 저희 센트로는 조합이 성당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환경권이 침해됐다, 이런 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입증했습니다. 또한 그 성당의 피난로와 필수시설을 침범하는 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위법하다,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고 아현동 성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시사항을 그대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사업시행 변경 계획에 따라 신축될 예정에 있는 아파트는 아현동 성당의 경계와 불과 10m 내외의 거리를 두고 바로 인접하여 있고, 이 아파트 경계에 인접한 아현동 성당의 내부에는 사제와 수녀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처가 있어 이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그곳에서 수녀원의 내부를 아파트 창문을 통해 내려다볼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이 아파트의 부지는 아현동 성당의 부지보다 약 5에서 8.6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의 부지를 이용하는 주민 등으로부터 아현동 성당의 내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판시했는데요. 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는 사회 공동생활상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아현동 성당과 아파트의 위치 및 형태,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 시행 변경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아현동 성당 이용자 또는 거주자가 있게 될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마땅히 포함하였어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 시행 변경 계획 작성에 있어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인정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고요. 마지막으로 또한 이 사건 사업 시행 변경 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이 사건 도로는 아현동 성당의 기계실, 굴뚝 2층 지상 출입구와 연결되어 유사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1층 직통 계단 부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된다. 아현동 성당의 기계실과 유사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1층 직통
계단 부지는 원고가 종교 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하거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 시행 변경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의 아현동 성당 부지 침범 여부, 해당 부지의 이용 현황, 필수 시설 인지 여부,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가현 2구역 조합의 사업 시행 변경 계획을 전부 취소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정비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재개발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기보다는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권리와 환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판시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도 종교시설과 같은 민감한 공간은 더욱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법의 목적도 결국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처럼 복잡한 재개발 이야기도 앞으로 더 다뤄볼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빈센터의 김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